사실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하기에 이 소니가 동영상 시장의 게임 체인저로 있었던 두 가지 모델이 있습니다. FX6 그리고 이듬해 FX3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FX30과 FX2 이렇게 다른 시네마 라인들이 나오고 이제 또 다른 게임 체인저 FX5를 2026년에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이 숫자 5라는 것 때문에 FX3와 FX6 그 사이의 중간 모델이라고 생각하시기 쉬운데요. 사실 이 제품의 스펙이나 이런 크기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시면은 그저 중간 모델이라기보다는 새로운 조합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FX3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기동성, 그런데 완전히 달라진 이미지 엔진, 그리고 워크플로우는 시네알타의 스타일을 고스란히 가져왔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FX5의 위치는 딱 여기 중간 정도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중간이라는 게 애매해서 중간이 아니라 각각의 기능을 완전히 수행할 수 있는 전방위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바디라서 딱 중간에 위치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기존의 알파 바디나 FX2, FX3를 사용하시는 분들께서는 보다 더 높은 이미지 퀄리티를 위해서 FX5로 업그레이드가 가능하시고요. 기존의 FX6나 브라노, 베니스2 아니면 심지어 다른 시네마 바디를 사용하시는 분들께서는 서브캠으로서 아주 뛰어난 퍼포먼스를 보여줄 수 있는 초경량 바디라고 생각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미 뒤에서 많이 체험해 보셨지만 크게 5가지 줄기로 이 제품의 특징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 완전히 달라진 센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홀수 숫자의 센서가 저는 좀 낯설거든요. 이 5K 풀프레임, 이면 조사식 완전 적층형 센서, 완전히 새로운 센서가 도입이 되면서 15 플러스 스타벨 래티튜드와 엄청난 리드아웃 속도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행 단계에서는 이제 5K 60p 그리고 4K 120p를 지원하지만 향후 업데이트가 되면은 이제 5K 60p 그리고 4K 240p까지 이 하나의 컴팩트한 바디가 고속 촬영까지 지원하는 완전한 시네마 바디로 업그레이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바로 영상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실까요? FX 시리즈는 이 컴팩트한 사이즈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리드아웃 속도를 자랑했습니다. 이번 FX5도 굉장히 극심하게 흔드는 팬 환경에서도 이렇게 롤링 셔터 왜곡이 억제되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해당 클립은 유튜버 우티쇼트님께서 촬영하신 클립인데요. 거기 채널 가셔서 보시면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속도로 패닝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플레이트가 떨어져 나갈 정도로 이런 속도로 흔들었을 때 저 정도의 왜곡이 보인다는 점은 실제로 아마 이러한 테스트에서 다른 바디를 사용하신다면 거의 아마 선이 옆으로 누워있는 부분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FX3 같은 경우에는 기존 프로세싱 유닛인 비욘즈 XR이 탑재되어 있었고 AI 프로세싱 유닛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신제품이 출시되면서 AI 프로세싱 유닛이 처음으로 탑재되었고 이러한 기능들이 한 번에 들어온 새로운 프로세스 유닛 비욘즈 XR2가 FX5에 탑재되었고 이렇게 통합된 처리 구조를 통해서 카메라의 전체적인 성능의 향상을 이뤄낼 수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 기능으로서 오픈 게이트입니다. 요즘 동영상을 시청하는 플랫폼과 환경이 굉장히 다양해지고 있죠. 여러분들께서 댁에서 TV로 보시는 영화, 드라마, 그리고 요즘은 TV를 통해서 유튜브를 보시기도 하고 모바일은 당연하죠. 그런데 그 모바일 내에서도 굉장히 다양한 화면비를 송출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16:9, 2.39:1 이 정도가 있겠죠. 그런데 이제 쇼츠나 릴스 같이 세로 형태의 영상도 굉장히 많이 소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이제 이런 콘텐츠를 제작을 하실 때 각각의 콘텐츠를 맞춰서 카메라를 세로로 세운다거나 이러면 너무 좋겠죠. 그런데 그러기에는 시간적인 비용이나 물리적인 비용 자체가 굉장히 많이 듭니다. 그런데 오픈게이트는 단 한 번을 촬영해서 이런 다양한 폼팩터에 맞춰서 납품이 가능한 스펙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지 센싱 방식이나 이런 거는 뒤에 나와 있고요. 일단 아까 맨 처음에 봤었던 이 오프닝 영상에 이런 장면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자비의 논란 같은 영화 감독들은 실제로 칸에서 수상한 영화에서도 이런 연출을 아예 활용을 했었죠.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이제 보다 더 큰 센서에서 잘 활용이 되게 됩니다. 직관적으로 좀 설명을 드릴게요. 3:2 전체 센서를 통해서 이러한 클립을 하나 촬영을 합니다. 그래서 위아래를 조금 크롭을 하게 되면은
저희가 가장 많이 보는 16대 9의 영상이 나오게 되겠죠. 그리고 조금 더 자르면은 이제 저희 시네마스코프라고 하는 2.3분의 1의 화면비가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요즘은 이 세로 영상이 굉장히 많이 소비가 되니 9대 16 그리고 1대1까지도 한 번의 촬영을 통해서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크롭하여 납품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사실 단순히 크롭만 하게 되면은 영상이 좀 뚝 잘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여러분들께서 유튜브 쇼츠를 보실 때에도 그냥 무지성으로 잘린 그런 영상들을 굉장히 많이 보실 수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요즘은 다 이 편집 프로그램 자체가 너무 좋아져서 이렇게 트래킹 기능을 활용을 하시면은 저 빨간색 이미지로 나는 라이브 뷰를 보면서 촬영을 하더라도 이러한 사이즈에 맞게 저희가 편집을 하게 되면 결과물은 이렇습니다. 굉장히 안정적이지 않나요? 각각 각가로 찍은 것처럼 개별적인 비율에 맞춰서 한 번에 클립으로 재가공이 가능합니다. 굉장히 역동적인 이제 이런 카메라 이제 내에서의 이런 센서 이제 크롭의 사이즈가 보이시죠? 그런데 이제 각각 이렇게 촬영된 콘텐츠들 보면은 이렇게 한 번의 촬영으로 굉장히 다양한 비율의 영상을 제작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뒤편에 저희가 좀 저희 소니 렌즈 말고 타사 렌즈를 저희가 처음으로 단 행사인데요. 사실 이 아나로픽 렌즈 같은 경우에는 저희 소니에서 생산을 하지 않지만 오픈 게이트의 가장 찰떡이라고 할 수 있는 렌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나로픽 렌즈 같은 경우에는 광학적 왜곡을 이용해서 가로 길이를 세로로 응축시키는데요. 그럼으로 인해서 최대한의 이미지 손실을 위해서 세로 길이의 확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픈 게이트 센서는 이에 가장 충족을 하는 비율이 되겠고요. FX5는 FX2, FX3보다 더 많은 이 디스퓨즈 레이시오를 제공을 함으로써 보다 더 사용 가능한 렌즈군이 굉장히 더 많이 확장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클립 같은 경우에는 엑소시엔 C2를 통해서 1.3 비율의 아나로픽 렌즈로 촬영한 클립입니다. 저기 그리고 오늘 뒤편에 보시면은 후크사에서 이마운트 베이스로 제조한 렌즈가 아나로픽 렌즈가 뒤에 전시되어 있어요. 사실 후크 같은 렌즈 제조사는 전통적으로 PL 마운트만 닦던 회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도 체감이 되다시피 이 영상 시장 내에서 소니의 지배력이 점차 확대됨에 따라 레이티브 이마운트 실내 렌즈들이 나오고 있고 이제 아나로픽까지 이제 나오고 있는 거라서요. 여러분들께서 체험하실 수 있도록 저희 뒤편에 구매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엑소시엔 워크플로우가 X5에 이양됐습니다. 이 엑소시엔 코덱 같은 경우에는 저희 소니가 자랑하는 신의 알타에만 들어있던 그러한 성능이었어요. NS2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되고 있죠. 그리고 브라노 여기도 요즘 정말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 각각의 이런 하이엔드 시네마 바디에서 제공하던 코덱인 엑소시엔 코덱이 굉장히 컴팩트한 바디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무려 16비트 리니어 로우 레코딩으로서 엄청난 장점이 있는데요. 그 장점은 바로 사실 엄청난 압축률입니다. 압축을 통해서 용량이 굉장히 적어져서 여기 기재되어 있는 엑소시엔 C1 같은 경우에는 오리트라보다도 더 작은 용량으로 로우에 고정을 가능하게 합니다. 심지어 FX 사실 이 스펙이 공개되고 브라노 구매하셨던 분들께서 조금 아쉬운 소리를 저한테 많이 하셨어요. 블루의 소리를 아니 왜 브라노에는 C1, C2가 없는데 FX5에는 C1, C2가 들어갔냐 조금 좀 손해보는 느낌이다 뭐 이런 피드백이 있을 정도로 FX5에서의 C1, C2 코덱이 굉장히 가벼운데 엄청난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트레이트를 제시하겠습니다. 같은 코덱 내에서는 비트레이트가 높은 게 화질이 좋은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 비트레이트는 사실 용량과 비례하기 때문에 비트레이트가 크다는 거는 화질이 좋지만 결국 용량이 크다라는 얘기가 돼요. 그래서 보시면은 엑소시엔 C1, C2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 4K XAVC 오리트라보다도 작은 용량으로 촬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비트레이트가 화질 비교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은 같은 코덱 내에서입니다. XAVC가 엑소시엔보다 화질이 더 좋다, 비트레이트가 더 높아서 그런 건 절대 아닙니다. 그거는 제가 뒤에 있는 클립에서 직접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이번 FX5에서 지원하는 코덱은 다음과 같습니다. 엑소시엔 LT, 엑소시엔 C1, 엑소시엔 C2입니다.
일단 요 포맷은 5K를 하시려면은 엑소시안을 지금 하셔야 돼요. 그런데 곧 있을 이제 업데이트에서 펌웨어 버전 2에서는 XAVC에서도 이제 5K 오픈 게이트 촬영이 되도록 업데이트 될 예정인데 지금 현행 단계에서 5K 오픈 게이트 촬영을 위해서는 엑소시안을 선택을 하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영상을 한번 보시죠. 이 엑소시안 코덱으로 촬영하신 클립을 다빈치에 올리게 되면 이 카메라 로우 탭이 활성화가 되면서 색온도나 이런 섀도우 같은 이 변화 폭을 굉장히 기존 XAVC보다 큰 차이로 많이 보정을 하실 수가 있게 되시는데요. 이 영상은 그런 비교를 위해서 의도적으로 화이트 밸런스를 깬 다음에 촬영을 한번 해봤습니다. 다른 덜 떨어지는 포맷이 아니라 저희 XAVC 4K 오리트라고 촬영한 3200K의 화이트 밸런스 그리고 XOCN으로 촬영한 3200K의 보정을 직접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은 확연한 차이를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절대 떨어지는 포맷이 아닙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어떻게 보시면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하시는 코덱인데 이 화이트를 돌렸을 때 이 보다 더 정확한 화이트에 대한 표현이 엑소시안 로우에서 가능합니다. 그 말인즉슨 전체 전반적인 색감에 대해서도 엑소시안이 더 좋다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까 질문 사례가 한 번 있었는데 시내 바디를 많이 사용해 보시지 않으신 FX6나 그 위급 바디들이나 아니면 기존의 FX3나 알파 바디만 사용하셨던 분들께서는 이 영상이 최종적으로 나오게 되는 MXF 파일에 대해서 조금 낯설 수가 있는데 엑소시안으로 촬영하시게 되면은 MP4가 아닌 MXF로 파일이 나오는 점 그 부분은 사전에 숙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 이미저 모드 보시면은 엑소시안을 사용하게 됐을 때 사용할 수 있는 이미저 모드와 이제 레졸루션이 이렇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XAVC입니다. XAVC를 보시면은 레졸루션이 사실 다 DCI 2K 아니면 4K입니다. XAVC 자체가 4K를 상정을 하고 제작된 포맷이기 때문에 레졸루션은 4K입니다. 그런데 앞에 5K가 써 있잖아요. 저거는 오버샘플링 영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5K만큼의 오버샘플링을 해서 4K로 압축시키는 그러한 XAVC로 보시면 됩니다. 여기 노란색이 되어 있는 XAVC 오리트라 5K 3대2는 펌웨어 버전 2에서 지원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트리플 베이스 ISO가 FX5에 탑재가 됐습니다. 사실 여기서 영상 촬영 많이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자기가 조명이 1개 아니면 2개 정도가 되면은 사실 12800까지 굳이 필요하지 않은 저희 듀얼 베이스 ISO였습니다. 사실 그 사이에 어디인가 언저리 영역에 ISO가 더 필요했던 순간들이 분명히 있으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거를 저희가 이번에 4000이라는 중간값을 제시해 드림으로써 지원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사실 12800도 정말 노이즈 억제가 잘 되어 있죠. 보시면은 동일한 역광 상황에서 800, 4000, 12800 굉장히 노이즈가 깔끔한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FX5 같은 경우에는 4000이 여기 기준 감도이기 때문에 기준 감도가 아닌 FX3와 4000 값을 동일하게 비교해 보면은 엄청난 차이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검정색 티셔츠 부분에서 이 자글자글 끓는 게 트리플 베이스 ISO가 추가됨으로써 확연히 사라진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RM6, 7R 마크 6에 탑재된 듀얼 게인 기능이 FX5에도 탑재가 됐습니다. 이 기능 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제한 사항이 있기는 합니다. 기본 감도가 800으로 고정이 되고 프레임 레이트에도 일정 부분 제약이 되게 됩니다. 그러하게 된 이유는 두 가지 게인 신호를 동일하게 한 번의 센서로 레코딩을 해서 이제 결합시키는 방식이기 때문에 리드아웃 속도가 그렇지 않은 듀얼 게인이 켜졌을 때보다는 좀 느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생기는 제약인 점은 조금 양해를 좀 부탁드리고 그래서 이게 어떠한 차이가 있냐 바로 보시면 됩니다. 물론 이 클립은 저희가 이 차이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세팅값을 만진 상태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기본 감도인 800에서 듀얼 게인을 켰을 때와 켜지 않았을 때 노이즈를 한번 보시죠. 여기는 이제 듀얼 게인이 켜지지 않았을 때의 800입니다. 조금 화면을 이렇게 보시면은 자글자글 끓고 있는 게 좀 느껴지시나요? 그때 듀얼 게인을 켜게 되면은 그러한 것들이 확 잡히는 부분을 확인하실 수가 있으세요.
이 배경 쪽에 자글자글 끄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보이시나요? 이렇게 보시면 더욱더 확연한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의 움직임이 정말 극심한 움직임이 아니라고 한다면은 저희 쪽에서는 이 피사체가 엄청난 속도로 트래킹이 되는 게 아니라고 하면은 저는 듀얼 게인을 조금 활용을 조금 권장드리고 싶어요. 물론 단점이 있기는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리드아웃 속도가 어느 정도 느려지다 보니 롤링 셔터 왜곡이 키지 않았을 때보다 다소 생기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실험은 저희가 인위적으로 이거를 잡아내기 위해서 실사용에 없을 듯한, 여러분들 이 정도로 좌우로 패닝을 하시나요? 보통 영상 촬영하실 때?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아까 쭉 봐오셨던 풀파티의 영상이나 이런 것들 전부 다 듀얼 게인 치고 키고 찍은 영상이었습니다. 어떠한 불이익을 많이 느끼셨나요? 정말 극한의 상황에서 내가 이렇게 패닝이 있거나 빠른 피사체를 찍는 게 아니라고 한다면은 듀얼 게인을 키고 찍는 것도 전혀 무방하지 않나. 그리고 워낙 소니의 제품의 리더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듀얼 게인을 키다고 해서 다른 타사 카메라보다 확연히 느리거나 그렇지가 않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의 상황에 맞게 많이 활용되었으면 하는 그러한 기능입니다. 그리고 AI 프로세싱 유닛이 탑재되면서 저조도 AF가 정말 좋아졌습니다. 사실 FX3 사용하시는 분들께서도 저조도 성능 충분히 만족하시면서 사용하셨을 거예요. 정말 좋거든요. 그런데 이 영상을 한번 보시면은 폴스 컬러 보시죠. 굉장히 거의 바닥에 붙어있는 굉장히 어두운 상태잖아요. 그대로 붙어 있습니다. 눈을 여전히 인식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역광 상황에서도 바로바로 따라가는 거는 사실 이 정도는 FX3도 어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 AI 프로세싱 유닛이 들어가면서 이런 역동적인 인물이 확 바뀌는 순간에서도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거 보실 수가 있고요. 여기 한번 보시면 이미 졸기값이 11이고 로우라이트가 뜨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래 원클립 영상이 이래요. 이런 상태에서도 계속 인물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졸기값 계속 어두워진 거 보이시나요? F16, F18까지 가고 여기 오른쪽 바 보시면은 거의 암에 수렴하고 있는 밝기 상태입니다. 거의 실질적으로 보이지가 않는 상황에서도 계속적으로 잡고 있습니다. 왼쪽이 고정하지 않은 그냥 그대로의 레코딩 영상이고 그때 닌자 화면 레코딩 영상입니다. AF 저조도 성능이 정말 좋아졌어요. FX3랑 같이 사용하시면은 이 아마 오토포커스 성능에서부터 좀 차이를 확연하게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단순히 이제 손떨방, 동적 손떨방이라고 하죠. 다이나믹 엑티브가 추가만 된 게 아니라 성능 자체가 좋아졌습니다. 동일하게 FX3와 FX5에서 액티브 모드를 켰을 때 툭툭 튀는 현상이 확실히 억제된 것이 보이시나요? 다시 한번 보실게요. 동일하게 액티브 모드를 켰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화소수가 FX5보다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손떨방이 더욱더 안정적으로 잡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손떨방을 키게 되면 스테디샷을 키게 되면은 이미지 크롭 때문에 활용을 많이 안 하시고 그냥 짐벌이나 오비 등을 활용하시는 분이 많은 거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능이 있어야 써야 될 상황에서 쓸 수 있다라는 점이 사실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께 또 하나의 선택지를 드리는 거거든요. 이렇게 보시면은 점점 이미지가 크롭이 됩니다. 크롭이 되는데 이 떨림의 정도를 보시면은 정말 확연하게 억제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물 같은 거, 팔로우 같은 거 영상 찍으실 때도 정말 그때 당시에 찍을 때 짐벌 있으면 너무 좋죠. 근데 없는 상황에서 급하게 핸들들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는 이런 스테디샷 활용하실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런 동적 액티브까지 들어간다라고 하시면은 정말 안정된 핸들드 이미지를 창출해내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흔들림이 많이 필요한 그런 느낌의 장르적 연출을 위해서라면 끄시면 되는 거고요. 저희는 보다 더 다양한 선택지를 저희 사용자분들께 제공을 해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FX3나 알파 바디를 사용하시는 분들께서는 이 왼쪽에 이런 저희 기반, 이제 카메라 알파 기반의 메뉴가 많이 익숙하실 텐데요. 만져보셔서 아시겠지만 FX5는 FX6 이상 그리고 브라보 베니스와 가까운 시네알타 메뉴 체계가 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처음 먼저 보시면은 어색하실 거예요.
아무래도 익숙하신 게 사진기 기반의 동영상을 많이 활용을 하셨다 보면은 이게 많이 어색하실 거예요. 그런데 이 바디는 전적으로 시네마 바디로서 이 영상 기능에 특화되어 있고 좀 보다 더 직관적이고 가까운 핸들링을 위해서 탑재된 메뉴입니다. 메뉴 버튼 꾹 누르면 왼쪽 위에 풀 메뉴 나오고요. 간단하게 누르면 아래 메뉴 스크린 나옵니다. 그리고 홈 버튼 누르면은 라이브 뷰랑 이렇게 지금 메인 세팅 값을 볼 수 있는 빅6 화면이 바로 뜨고요. 그리고 FX6 써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유저 할당 버튼이 원래 메뉴 안에 있었는데 이 버튼을 바깥으로 빼면서 내가 주로 많이 활용하는 6개의 기능을 저 유저 버튼만 누르면 바로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많이 사용하시는 6개의 메인 버튼을 그냥 유저 버튼에 할당을 해두시면은 유저 버튼만 누르셔서 바로 모든 게 세팅이 가능합니다. 아마 뒤에서 많이 만져보셨을 거예요. 홈 버튼 눌러서 이 슈팅 스크린이랑 홈 스크린 왔다 갔다 하시고 메뉴 버튼 이렇게 꾹꾹꾹 누르시면 됩니다. 위쪽에 조그 활용하시면은 굉장히 손쉽게 대부분의 세팅을 다 바꾸실 수 있거든요. 기본 감도, 셔터 개각도, 익스포저 인덱스, 화이트 밸런스, 그리고 손떨방 끄고 키는 것까지 정말 내 라이브 뷰를 망가뜨리지 않으면서 실시간으로 세팅을 다 바꿀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결국 쉽게 조작해서 빨리빨리 찍을 수 있게 정말 직관적인 컨트롤을 위해 유저 인터페이스가 개선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기에 비치되어 있는 외장 모니터가 달려있는 바디를 설치해드린 이유는 밑에는 세팅을 보고 위에는 라이브 뷰를 볼 수 있게 이러한 기능이 추가가 됐습니다. 기존 FX3에서 외부 모니터를 장착하게 되면은 같은 화면을 띄우거나 FX3 같은 경우에는 LCD 화면이 그냥 아예 블랙으로 떠버렸는데 그게 조금 공간이 아쉽다 보니 이제 거기에서 세팅 값을 볼 수 있는 형태로 운용이 가능하시게 좀 업데이트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SMQ 모드가 빠져서 이제 고속 촬영은 어떻게 하냐라는 질문이 있을 수 있는데요. 요 빅6 메뉴를 보시면은 이 가운데에는 내가 앞으로 상영할 영상, 그 영상의 전체적인 기준이 되는 프로젝트 프레임레이트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안 바꾸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왼쪽 위에 있는 저 레코딩 프레임레이트만 바꾸시면은 손쉽게 변경이 가능하세요. 저기를 클릭을 하셔서 이제 저거를 가변으로 세팅을 하신 다음에 속도를 바꾸시면은 만약에 지금 기준이 23.98p, 그러니까 24p죠. 24p로 세팅이 돼 있고 톡 누르셔서 120p로 바꾸시면은 그냥 바로 120프레임 5배 슬로우 영상이 촬영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가변 기능은 현재는 XAVC만 지원을 하고요. 버전 2가 되면은 XOCN에서도 이제 가변으로 셀렉이 가능하도록 업데이트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 LCD 모니터 굉장히 많이 커졌죠. 좀 더 커졌으면 하는 아쉬움도 있으실 수 있겠지만 그럼 너무 또 컨트롤 유닛이 적어지다 보니까 지금 현행 가능한 선에서는 최대한 확대된 모니터 크기입니다. 네, 그리고 드디어 많은 분들이 원하셨던 폴스 컬러 드디어 탑재됐습니다. 거짓 색깔이라는 조금 직관적인 네이밍으로 탑재가 되기는 했는데요. 정말 많이 활용이 되는 기능이다 보니 외부 버튼으로도 할당이 되어서 정말 손쉽게 노출 가이드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S-Log3 촬영하시게 되면 사실 노출 정말 많이 신경 쓰셔야 되잖아요. 하이라이트 보셔야 되고 암도 보셔야 되고 그런 부분들 정말 직관적으로 확인하실 수 있게 폴스 컬러 기능이 탑재가 됐습니다. 그리고 탑핸들이 이번에 새롭게 추가가 됐어요. 96kHz를 지원을 하고 32비트 플로트 요거를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사실 이거 관련해서 제가 좀 여러분들께 여쭤보고 싶은 게 만약에 내가 FX5를 구매하신다라고 가정을 하신다면은 핸들킷을 사실지 바디킷을 사실지 제가 한번 좀 여쭤봐도 될까요? 만약에 그 핸들킷을 사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거수 한 번만 부탁드려도 될까요? 핸들킷 솔직히 저희가 생각한 것보다 핸들킷에 대한 수요가 조금 많이 높아서 이 부분을 저희가 이제 좀 향후 수입량을 조금 결정 짓는데 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96kHz보다 더 정확한 그런 사운드 캐칭이겠죠. 그리고 32비트 플로트 사운드 클리핑을 방지하는 이제 굉장히 좋은 후반 이제 사운드 보정에서 엄청난 성능을 자랑을 해서 실질적으로 많은 이제 콘텐츠 크리에이터 분들이 굉장히 쌍수를 들고 다니셨던 그런 기능입니다. 그리고 뒤에서 이 뷰파인더 혹시 다들 만져보셨나요? 이거 어떠셨어요? 생각보다 되게 괜찮지 않나요?
이 제품도 물론 비싸다라는 평이 있지만 정말 사실 성능이 좀 괜찮아서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좀 주시면은 저희가 또 많이 수입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기능은 FX5에 완전히 처음으로 추가된 기능인데요. 선명한 이미지 줌이라는 기능 아시나요? 이 줌 같은 경우에는 이제 광학 줌을 다 땡긴 이후에 디지털 줌으로 이 레버를 돌려서 활용하는 그런 기능인데, 이 기능을 광학 줌이랑 함께 쓸 수 있는 기능인데 영상 보시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지금 상태는 그 스무드 우선 기능이 꺼져 있는 거예요. 2870 렌즈로 우선 줌 레버를 70mm까지 돌립니다. 그 다음에 별도 조그를 통해서 디지털 줌, 선명한 이미지 줌이 들어가는 딱딱 꺾이는 그런 느낌의 줌샷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줌 아웃이 될 때도 선명한 이미지 줌부터 빠지고 이제 광학 줌이 빠지는 그러한 형태인데, 이 스무드 우선을 켜게 되면은 줌 레버를 돌리면 자연스럽게 디지털 줌이 함께 작동을 합니다. 그래서 70mm가 됐을 때 디지털 줌까지 함께 작동을 하다 보니 실질적으로 105mm까지 들어가게 된 거죠. 얘가 사용하는 게 2470이라면 실질적으로 2405가 되는 그런 형태의 망원의 연출까지 가능한 그런 기능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50150을 활용해서 이 기능을 사용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배터리, 신형 배터리가 들어갔고요. 듀얼 슬롯으로 CFP 익스프레스 타입 A 둘 다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다양한 액세서리 활용하실 수 있도록 구멍 많이 드렸고요. 풀 HDMI랑 그리고 이거 제가 그 디지털 언패킹 유튜브 라이브 세미나 하다가 살짝 긁힌 댓글인데, 괜히 랜 케이블 넣어서 바디 두꺼워지게 뭐 하는 짓이냐 이런 그 댓글을 제가 실시간으로 좀 봤는데, IP 컨트롤이 강화될 뭔가가 나오지 않을까요? 네. 그거를 기반으로 약간의 스포를 드리자면, 이거를 활용할 수 있는 뭔가가 나오니까 넣지 않았을까요? 라는 개념으로 포트가 추가됐다 이렇게 지레짐작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자사 내부 가이드이긴 내부 테스트이기는 하지만 외부 전원 공급 시 24시간 촬영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만약에 내가 정말 야외에서 촬영이 많고 장시간 레코딩이 필요하다라고 하시면은 이 마그네슘 합금 바디로 제작되고 이 쿨링 팬이 정말 좋은 FX5가 정말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런칭 당시에는 이 왼쪽의 스펙 상태로 출시가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많이 좀 기다리시고 기대하시는 4K 240p 그리고 이제 5K 120p 같은 경우에는 향후 V2에서 업데이트가 될 예정이고요. 이 사이사이에 조금 더 자잘한 업데이트는 물론 있을 예정인데, 이런 기능들은 이미 사실 개발은 됐고 지금 계속 안정화 작업 중이라고 해요. 이 안정화 작업이 조금만 더 빨리 될 수 있도록 많이 저희 응원해 주시면 저희가 빨리 준비해서 배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FX3랑 FX6가 단종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상황에 맞게 프로덕션의 니즈에 따라서 제품을 고르시면 됩니다. 저희는 그 보다 더 디테일한 선택을 하실 수 있도록 그 사이사이를 메꾸는 저희는 바디를 계속 출시할 예정이고요. 사실 FX6 같은 경우에는 이 내장 ND 이게 꼭 필요하신 분들은 FX6를 선택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면 저는 모든 성능에서 FX5가 FX3를 압도한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가격도 좀 압도하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이거 1년 쓰시는 거 아니잖아요. 장기적으로 FX3 구매하신 분들께서는 사실 아실 거예요. 몇 년 동안 이렇게 안정적으로 바디가 고장 없이 운용을 함께한 동반자였잖아요. 이제는 FX5와 함께 시작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언패킹 이후 이런저런 질문들을 제가 좀 커뮤니티에서 많이 좀 찾아봤는데요. 물론 제일 많이 나온 질문은 그래서 언제 팔 거냐인데, 그거는 9월 초입니다. 아직까지도 살짝 미정인 상태인데요. 정말 빠르면은 9월 초 이렇게 아마 될 것 같아요. 정말 9월 빠른 초 정도에 아마 출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아까 말씀드렸던 비트레이트 숫자가 사실은 우선순위는 아니다. 아까 직접 보셨듯이 용량은 XAVC보다 XOC의 C1이나 이런 게 더 작은데 보다 더 넓은 후반 보정 변형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량이 얼마큼 차냐 말씀드릴게요. XOCN LT는 1시간 촬영하시면 330기가, C1은 250기가, C2 같은 경우에는 200기가 차이다. 생각보다 컴팩트하지 않나요?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뭐 모니터 작업 가능하신 워크플로우 형태시라면은 C1 충분하게 돌아갑니다. 워크플로우 별도로 바꾸시지 않으셔도 돼요. 그냥 C1이 얹어지고 편집이 다 됩니다. 그런데 다만 엑소시엔 촬영 시 저희 멀티 슬롯이지만 이제 듀얼 레코딩은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이 조금 기계 연산에 조금 과부하가 있다 보니. 그런데 프록시는 당연히 되고요. 그리고 이제 엑소시엔을 활용을 하실 때는 저희가 VPG, 비디오 퍼포먼스 개런티라고 하죠. VPG 400 이상을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안 써 있어도 뭐 레코딩이 되거나 작동이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이게 안정적으로 운용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스펙은 VPG 400 이상의 메모리 카드를 저희는 사용하시라고 꼭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거 어디 프로그램에 얹어질 수 있냐 문의 주신 분 계셨는데 지금 다빈치 버전 21로 올리시면 엑소시엔 얹어지시고요. 파이널 컷 프로는 안 되는데 프리미어 프로 제일 많이 사용하시는 프리미어 프로 베타 버전이 이미 들어가 있어서요. 아마 릴리즈 되거나 조금만 만약에 안 되면 조금만 더 기다리시면은 그냥 지금 사용하시는 NLE 프로그램에서 다 지원이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엑소시엔에서도 스테디샷 사용 가능합니다. 액티브나 다이나믹 액티브로 넘어가게 되면 이제 이미지 크롭이 들어가게 되니까 당연히 오픈 게이트가 아니게 되어서 사용이 불가능하지만 이제 광학적 센서 시프트 기반의 손떨방은 스탠다드 활용 가능하셔서 사용하시는 환경에 따라 맞추어서 로우 촬영에서도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듀얼 게인 상시 온 꼭 하라는 건 아니지만 굉장히 괜찮고 선택사항이고 그리고 이 다이내믹 이미지를 굉장히 넓게 써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하시면 사용을 한번 검토해 보시는 것도 정말 크게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앞서 계속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 5K가 XOCN을 찍을 때는 센서 스캔과 실제 레코딩이 동일하지만 XAVC에서는 일단 그게 센서 스캔 규모로 나타내고 저장은 4K 레졸루션으로 나온다. 그런데 버전 2에서는 XAVC 오픈 게이트도 지원될 예정입니다. 생각보다 조금 길어졌는데요. 제가 많은 제품들 동영상 파트 언패킹 담당하면서 느낀 제품에 대한 느낌이 있는데 이번 바디 좀 정말 자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게임 체인저가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께서도 가져오신 메모리 카드 활용해서 직접 레코딩 해보시고 집에 가셔서 한번 돌려보십시오. 그러시면은 정말 큰 차이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게 아마 결과물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주실 거고 그런데 사용하시는 하드나 프로세스에는 큰 과부하가 걸리지 않는다는 점 꼭 한번 해보시고 오늘 경험을 통해서 막상 막연하게 로우 레코딩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셨다면 한번 해보시면서 별거 없네? 라고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끝까지 체험 한번 부탁드리고 지금까지 소니코리아 프로페셔널 마케팅 팀의 홍윤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